감염성 질환 관리. 격리는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자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차시는 감염성 질환 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격리의 기본 개념과 격리 지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격리주의 지침의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격리주의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격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격리 지침에 관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격리주의 지침의 기본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주의 지침에 대해 이해하고 표준주의 및 전파별 격리 지침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 전파의 세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전파에는 감염성 미생물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감염원, 감수성 있는 숙주, 미생물의 전파 수단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격리주의 지침은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감염 관리에서는 감염 전파의 세 가지 요소 중 원인균과 숙주 요인의 통제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전파 경로의 차단이 미생물 전파 차단의 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감염 전파의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미생물의 전파 경로에 따른 격리주의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전파의 세 요소 중 감염원으로는 먼저 인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인간 감염원은 환자, 직원, 방문객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급성 질환자, 외형상의 질병은 없으나 감염원을 가진 짐락화된 사람, 질병에 잠복기가 있는 사람, 감염원에 만성적인 보균자가 있으며 관리가 어려운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내인성 정상 상주균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염원으로는 기타 오염된 무생물 환경이 있는데 사람이 아닌 기구나 약물 등도 감염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환경의 주요 관심 감염원으로 중요한 역학적 특성을 가지는 미생물이 있는데 의료 환경에서의 전파 성향, 치료 항생제 내성, 새로운 발견이나 재출현, 생물 테러 관련 감염원이 있습니다. 감염 전파의 세 요소 중 감수성 있는 숙주는 감염원에 의해 감염된 감염체, 전염성 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데 고령, 기저질환, 신체의 정상 방어 기전이 저하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방사선 치료, 수술이나 마취를 하고 인체 내 기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감염 전파의 세 요소 중 미생물의 전파는 접촉, 비말, 공기매개, 일상매개와 생물매개로 구분됩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주요한 전파 방식은 접촉, 비말, 공기매개입니다. 접촉 전파는 의료 관련 감염의 가장 중요하고 빈도가 직접 잦으며 접촉 전파와 간접 접촉 전파가 있습니다. 접촉 전파에서 직접 접촉 전파는 환자와 신체의 직접 접촉, 체위 변경, 목욕이 해당하며 간접 접촉 전파는 오염된 기구나 장갑 등 오염된 물체와 환자가 해당합니다. 비말 전파는 3피트 이내의 짧은 거리로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입자에 의한 전파이며 기침, 재채기, 대화가 있고 세균성 뇌막염이 있습니다. 공기 전파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에 의한 전파이며 공기 중에서 흡입되고 수두, 홍역, 폐결핵이 해당합니다.
일상 내계 전파는 오염된 음식, 물, 투약, 혈액, 기구 등을 통한 전파이며 생물 매개 전파는 모기, 파리, 쥐 등에 의해 미생물이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역격리 또는 보호격리는 다른 환자나 직원으로부터 면역이 저하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격리로 일반인에게는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은 상재균이나 일반 세균이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격리지침은 고대 전염병 질환자, 중세 보호장구, 18세기 중반, 현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대 전염병 질환자는 수도원에 맡겨져 수도사나 수녀들이 돌보았습니다. 중세에는 보호장구로 패스트 유행 시 환자를 운반할 때 보호구를 착용하였습니다. 18세기 중반에는 나이팅게일 코호트 간호로 크리미아 전쟁 당시 깨끗한 공기와 환경 청결로 사망률을 줄였고, 열 간호 1호는 더러운 환경뿐 아니라 열이 나는 환자의 분비물에 접촉한 사람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이론입니다. 현대에는 1970년대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7가지 범주별 격리를 발표하였으며 완전격리, 호흡기 격리, 장주의, 접촉격리, 결핵격리, 배행 및 분비물 주의, 혈액 및 인체 삼출물 및 분비물 주의가 있습니다. 1983년에는 질환별 격리를 발표하였고 1980년대에는 보편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모든 환자에게서 나오는 혈액, 체액을 다룰 때는 주의법을 적용하고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목적이 있으며 이는 병원 방문 환자의 진단명이 밝혀지기 전 모든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농, 분비물 등을 감염 전파 위험물질로 간주하여 마스크, 가운,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접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는 체액격리를 실시하여 모든 분비물과 배설물까지도 조심하게 하고 공기감염이나 비말감염 환자에게는 어떤 격리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표준주의와 전파 경로에 따른 지침을 실용화시켰고 미국 병원감염관리자문위원회에서 UP와 BSI를 수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미국 병원감염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에는 격리주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표준주의는 호흡기 에티켓, 안전한 주사, 척수천자 시 마스크 착용이 있고 전파 경로별 주의로 보호적 환경을 조성하며 MRSA, VRE, 기타 다재내성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합니다. 손 씻기와 장갑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 씻기는 흔히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또는 동일한 사람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미생물 전파 위험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 씻기의 과학적 근거, 적응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손 씻기 지침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한 환자와 다른 환자의 접촉 사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및 이들의 오염된 장비와의 접촉 후에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손 씻기를 하는 것은 감염관리와 격리주의 지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 씻기와 함께 장갑도 미생물의 전파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 장갑 착용이 중요한 3가지 이유로 보호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와 접촉 시 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손에 있는 미생물이 침습성 시술 또는 환자의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와 접촉할 수 있는 시술을 할 때 환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나 매개물의 미생물에 오염된 직원의 손에 의해 다른 환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 접촉 사이에는 장갑을 교환하고 장갑을 벗은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손 씻기의 필요성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로는 장갑은 사용 중 찢어지거나 보이지 않는 작은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장갑을 벗는 동안에 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자 접촉 사이에 장갑을 바꿔 끼지 않는 것은 감염 관리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환자 배치는 격리주의 지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1인용 격리입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감염원 환자가 위생 습관이 불량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미생물 전파를 제한하기 위한 감염관리 예방 조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때는 독방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 간접 접촉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매우 전파성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미생물을 가진 환자는 세면대, 화장실을 갖춘 독방을 사용하도록 하여 미생물의 전파 기회를 줄이도록 합니다. 다음 요소는 코호트입니다. 독방 사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감염된 환자는 적당한 다른 환자와 함께 배치하는데, 동일한 미생물에 의해 감염된 환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흔히 한 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전파 가능한 다른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미생물에 의한 재감염의 가능성이 미약한 경우, 유행 발생 시 또는 독방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방 사용이나 코호트가 어려운 경우 감염성 병원성균의 역학적 특성과 전파 유형,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 집단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하므로 환자 배치 전에 감염관리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와 감염되지 않은 환자가 한 방을 쓸 때는 환자, 직원, 방문객이 적절한 주의를 하여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환자를 주의 깊게 선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적절한 공기 처리와 환기 시설을 갖춘 독방은 특히 미생물이 공기맥에 전파를 하는 경우에 감염원 환자에서 감수성이 있는 다른 환자와 병원 내 다른 사람에게 미생물이 전파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감염된 환자의 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력이 강하고 역학적으로 중요한 미생물에 감염된 환자로 격리를 요하는 환자는 움직임과 이송을 제한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방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병원 내 미생물의 전파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를 이송할 때는 다른 환자, 직원, 방문객에게 지속적으로 미생물이 전파되는 기회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송되어 오는 곳의 직원은 환자의 도착에 대해 확인하고 감염성 미생물의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질 예방지침에 대해 알아두며 환자의 감염성 미생물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마스크, 호흡 보호 장비, 눈 보호 장비, 안면 보호 장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 보안경, 안면 보호대를 단독 또는 함께 사용하여 차단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수 있는 시술 중에는 코, 입을 덮는 마스크, 보안경 또는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여 병원성균의 접촉 전파로부터 눈, 코, 입의 점막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통하여 전파되는 병원균의 노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의 마스크, 보안경, 안면 보호대의 착용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감염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밀접한 접촉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전파되는 감염성이 있는 비교적 큰 비말이 생성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또 결핵전파 예방을 위한 호흡 보호 장비로는 수술용 마스크는 비말의 흡입 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일회용 호흡기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현재 N95 마스크가 결핵전파 예방을 위한 마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운과 기타 보호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차단 보호 효과를 제공하고 미생물 전파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운과 보호복을 입는데 가운은 의복의 오염을 예방하고 직원의 피부가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착용하며 액체가 투과하지 못하고 다리 덮개, 부츠와 신발 덮개 등은 다량의 감염성 물질이 튈 것으로 예상될 때 피부를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혈액으로 전파되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합니다. 가운은 역학적으로 중요한 미생물에 감염된 환자를 간호하는 동안 환자나 환경 내 오염 물품으로부터 다른 환자 또는 환경으로 미생물이 전파될 기회를 줄이기 위해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가운을 입을 때 환자의 환경을 떠나기 전에 가운을 벗고 손을 씻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자 사용 기구입니다. 환자에게 사용된 환자 치료 장비와 물품을 특별하게 취급 및 처리해야 되는 것에 관한 지침인데 날카로운 기구에 베이거나 찔리거나 또는 바늘, 기타 뾰족한 기구들의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 관련 질환의 심각성, 병원균의 환경 안전성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 사용된 물품은 환자, 직원, 방문객에게 우연히 노출되는 것을 막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이나 봉지에 밀봉합니다. 특히 이미 환자에게 사용된 예리한 물건은 구멍이 나지 않는 통, 주사바늘 통에 별도로 담아두고 그 외의 물품은 봉지에 담습니다. 봉지가 튼튼하고 봉지 바깥면이 오염되지 않게 물품을 봉지 속에 넣을 수 있다면 봉지 한 개로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3개의 봉지가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사용된 기구의 오염 제거, 소독과 멸균 등에 대해서는 소독과 멸균 지침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멸균 상태인 조직이나 혈액을 통과하여 삽입하는 장비 등 고위험 의료기구나 또는 점막과 접촉하는 도구 등 준위험 의료 장비는 미생물이 다른 환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사용 후에 반드시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을 해야 합니다. 소독과 멸균 시에는 물건의 종류, 사용 용도, 제조자의 권고사항, 감염관리 지침에 따릅니다. 그럼 린넨이나 환희 등 세탁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럽혀진 린넨은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될 수도 있지만 미생물이 환자, 직원, 환경에 전파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 이송 및 세탁되면 질병 전파 위험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규칙이나 규정보다 깨끗한 린넨과 더럽혀진 린넨물을 구별하여 위생적이고 상식적으로 보관,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염된 린넨은 깨끗한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새지 않는 별도의 비닐봉투에 넣어서 햄퍼에 넣고 풀어지지 않도록 입구를 잘 봉합니다. 더럽혀진 린넨을 다루고 이송하고 세척하는 방법은 린넨 처리 규칙에 따릅니다. 그릇, 컵, 식기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격리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일회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그릇 및 식기를 이용할 수 있고 병원에서 그릇 세척 시 사용되는 더운 물이나 세제만으로도 그릇, 컵 및 식기의 오염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며 식품위생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청소 및 퇴원 후 청소입니다. 감염성 미생물과 환경 오염 정도가 특별한 세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라면 전파 경로에 근거하여 방 또는 침실과 침대 옆의 환자 기구도 표준 격리주의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합니다. 침대 난간, 침대 옆 탁자, 이동용 카트,
변기, 방문, 수도꼭지 등 침대역 장비와 환경 표면의 경우 철저한 세척과 함께 오랫동안 무생물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특정 병원성 균, 특히 장구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히 소독하고 이전에 특정 병원성 균의 감염 또는 짐락화된 환자가 쓰던 방에 입원한 환자는 방이 충분히 세척,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염된 환경 표면과 침대역 장비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에서는 모든 환자를 접촉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표준주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며 전파 경로에 따른 격리 지침, 즉 접촉 격리 지침, 비말 격리 지침, 공기 격리 지침이 있습니다. 질병별 전파 경로 방법에 따라서 표준 지침을 기본으로 준수해야 하고 추가로 전파 경로에 따른 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관리로 환자, 직원, 방문객 등에게 격리주의 지침에 대한 교육과 격리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알려주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격리 지침의 수행을 평가해야 하며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럼 표준주의 지침 중 먼저 손 씻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기구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다른 환자나 환경에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나 환자와 다른 환자의 접촉 사이에 사용한 장갑을 벗은 후에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신체 다른 부위의 접촉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 행위 사이에 손 씻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손 씻기를 할 때는 항균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비누를 이용하고 격리 지침에 의한 특별한 환경, 예를 들어 유행적 발생이나 고도로 토착화된 감염 발생인 경우에는 항균 제품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씻기를 합니다. 손에 혈액, 체액 등 유기물이 묻은 경우나 아포를 형성하는 균주와 접촉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과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소독하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손의 유기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이 함유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손 소독제로 마찰하여 손을 소독합니다. 다음은 장갑 사용입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물품을 접촉할 때는 깨끗한 비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점막과 손상된 피부를 만지기 전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고농도의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에는 각 진료 행위나 시술 사이에 같은 환자인 경우에도 장갑을 교환해야 하고 사용한 직후 오염되지 않은 물품과 환경을 만지기 전에 다른 환자에게 가기 전에는 다른 환자나 환경에 미생물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장갑을 벗고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마스크, 눈 보호 장비의 사용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거나 분사될 가능성이 있는 시술이나 진료를 하는 동안에는 눈, 코,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호안경 또는 안면보호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가운 사용입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거나 분사될 가능성이 있거나 옷이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시술이나 처치를 수행할 때는 옷이 더러워지거나 피부가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깨끗한 비멸균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은 활동이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액체의 양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오염된 가운은 다른 환경이나 다른 환자에게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즉시 벗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기구는 피부나 점막의 노출이나 옷이 오염되거나 다른 환자나 환경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재사용 물품은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하게 세척되고 소독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회용 물품은 완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또 병원은 환경 표면이나 침대 사이드 레일, 침상기구 등 빈번하게 접촉하는 환경 표면에 대한 적절한 일상적인 관리, 세척, 소독, 멸균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과 오염된 린넨은 피부나 점막의 노출이나 옷의 오염, 다른 환자나 환경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루고 이동하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 및 혈행성 감염 예방입니다. 주사 바늘이나 외과용 메스 등 다른 날카로운 기구를 다룰 때, 즉 시술 후 날카로운 기구를 다룰 때 사용한 주사 바늘을 버릴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용한 주사 바늘 뚜껑을 다시 씌우거나 양손으로 다른 조작을 하거나 바늘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향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대신 한 손만을 이용해 주사 바늘로 뚜껑을 들어 올려서 끼우거나 주사 바늘 뚜껑을 고정시키도록 설계된 기계 장치를 이용합니다. 일회용 주사기로부터 손으로 주사 바늘을 분리하거나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다른 손으로 하는 조작을 가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 바늘, 외과용 메스 칼날 등 날카로운 기구들은 별도의 뚫리지 않는 통에 버려야 하며 이 통은 사용한 장소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재사용 주사기와 바늘도 뚫리지 않는 통에 모았다가 재사용 과정인 세척, 소독, 멸균을 거치는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예견되는 장소에서 구강대 구강 심폐소생술의 대안으로 구강보호대, 심폐소생 주머니 또는 다른 환기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는 독방에서 적절한 위생관리를 유지하거나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독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관리실과 환자의 적절한 배치나 다른 대안에 대하여 상의합니다. 다음으로 격리주의의 종류 및 방법으로는 공기격리주의 지침, 비말 격리주의 지침, 접촉격리주의 지침, 혈액매개주의 지침, 면역저하주의 질환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격리 표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식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전파 방법에 따라서는 표준주의에 더하여 역학적으로 중요하거나 높은 전염력을 가진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된 환자에게 적용하고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 중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전파 매개에 주의하고 기간을 늘리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공기 격리주의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결핵, 수두, 홍역, 디스세미네이티드 헤르페스 조스터가 있습니다. 환자 배치는 특별한 공기관리와 환기가 필요한데 병실의 음압 유지 및 시간당 6에서 12회의 환기를 하고 독방, HEPA 필터 설치, 방문은 항상 닫기를 실천하도록 합니다. 외래의 경우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환자가 떠나면 1시간 정도 비워두도록 하며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데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병실을 출입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두, 홍역의 감수성이 있는 직원은 N95 마스크 착용 권고안이 없습니다. 환자의 이송에 대해 살펴보면 병실 밖으로 환자 이송 제한을 두게 되는데 격리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기침 에티켓을 준수시키며 공기주의 환자가 마스크나 상처 드레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송 직원은 마스크나 보호장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병원체에 따라 공기주의 지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비말 격리주의 지침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생물이 재채기, 기침, 대화 중 환자에게서 발생한 비말이 튀어서 전파되며 환자 배치는 가능하면 1인실 배치를 하고 과도한 기침 가래를 생성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 또는 보균한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합니다. 코호트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병실에 면역 저하 환자나 장기간 입원 예상 환자는 피하고 침대 사이의 간격을 1m 유지하고 커튼을 사용하며 환자 시술 사이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외래 진료 시에는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다른 환자와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개인 보호장구 사용은 환자 병실에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 환자 이동은 가능하면 제한하고 이동 시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며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에게 마스크는 필요 없으며 환자의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비말 주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질환으로는 헤모필로스 B형 감염, 수막구균성 질환이 있고 비말에 의한 박테리아 호흡기계 감염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누디프테리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의 역류와 성홍열이 있습니다. 비말에 의한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멈스, 풍진이 있습니다. 접촉 격리주의 지침은 접촉으로 전파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적용되며 다제내성균 지침의 경우 입원 시 관리, 수행도 조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항균제의 적절한 사용, 감시, 짐락 제거,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법 적용, 환경 관리를 합니다. 환자 배치는 가능하면 1인실을 배치하고 오염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동일한 병원균의 감염, 보균자는 코호트 격리를 합니다. 코호트가 불가능할 경우 면역 저하 환자, 개방 창상 환자, 장기 입원 예상 환자는 피하고 같은 병실 사용 환자와 1m 거리를 유지하며 커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는 즉시 진료실로 배치합니다. 개인 보호장구 사용 중 장갑은 환자의 손상되지 않은 피부, 환자 주변의 환경 표면이나 기구와 접촉할 때마다 착용하고 가운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 주변의 환경 표면이나 기구와 접촉이 예상될 때 착용합니다. 또 환자 병실에 들어갈 때 가운을 착용하고 나오기 전에 벗고 손을 씻습니다. 환자 이송은 가능하면 제한하고 환자의 이동 시 감염되거나 짐락된 환자의 부위를 덮으며 환자를 이동시키기 전 오염된 개인 보호장구를 제거하고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자 이동 장소에서 환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청결한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환자 치료 장비 및 의료기구는 표준주의에 의하여 장비와 기구를 다루며 비위험 기구는 일회용 또는 전용 물품으로 사용하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소독합니다. 환경 관리를 위해 환자 주변에 있는 장비와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은 더 자주 세척과 소독을 합니다. 감염의 증상이 해결된 후에는 접촉 주의를 중단하고 해당 질환은 다제내성균의 소화기계, 호흡기계, 창상 감염이나 증락된 경우 장관계 감염이 있으며 여기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 O157, 이질,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 피부 디프테리아, 농가진, 옴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출혈성 결막염, 에볼라, 라사, 마버그 등 바이러스 감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액 매개주의 지침입니다. 해당 질환은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HIV이며 환자는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가 가능하고
니들 인저리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사침에 찔리지 않으려면 리캐핑을 절대 금지하고 바늘을 구부리지 말며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쿱 메소드 니들을 바닥에 놓고 떠 올리듯이 캡을 씌웁니다. 다음은 면역 저하 질환, 역격리입니다. 역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ANC가 500세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격리하되 같은 질환의 면역 저하 환자는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역격리 시설은 공기 순환 방향이 양압으로 유지되어 정화되지 않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병실 문은 꼭 닫아줍니다. 병실을 출입하는 의료진, 보호자는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 격리 해제는 호중구가 3일간 계속하여 500 이상 또는 감염 위험이 소실될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격리의 해결책은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면역 저하 질환자의 경우 응급실로부터 격리 시작이 중요하며 해당 환자의 경우 가능한 이송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흉부 촬영이 필요시 포터블 촬영을 하도록 하며 침상에서의 물리치료 제공 등 또한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은 마지막 스케줄로 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부서 간 정보를 교환하고 위험 부서,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의 경우 직원들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합니다. 인증에서의 감염성 질환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성 질환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